김금돈의 썰치는 라디오 김금돈입니다. 구독, 좋아요, 사연 공유, 알림 설정으로 영상 제작에 힘을 보태주세요.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른을 바라보는 60대 여자입니다. 제 나이가 되니 아줌마 소리보다는 할머니 소리를 많이 듣게 되는데 저는 그 소리가 왜 그렇게 싫을까요? 저에게도 현진숙이라는 이름이 있는데 말이죠. 특히나 결혼도 안 해보고 아줌마니 할머니니 소리를 들으니 그게 더 싫었던 것 같습니다. 남들이 보기에 좀 별나 보일 수 있는데 저는 미혼으로 딸아이를 낳고 지금까지 쭉 연애만 하며 살았어요. 처음부터 결혼 생각이 없었던 건 아닌데 살다 보니 내 인생이 가장 중요하더라고요. 결혼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한다는 게 영 자신이 없었습니다. 경험하지 못했다면 알지도 못했을 텐데 저는 17이라는 곱디고 온 나이에 결혼도 안 한 상태에서 호된 시집살이를 경험했거든요. 공장에서 만난 남자와 사고를 쳐 아이를 임신하면서 모아둔 돈이라고는 한 푼도 없으니 그 남자 집에서 살림을 시작하자고 들어간 거였습니다. 그런데 세상에나 만상에나 방 2칸짜리 집에 그 남자와 동생 3명, 부모님의 그리고 거동이 불편한 할아버지까지 계시더군요. 작은 집에 복작복작 사는 것도 혀를 내두를 판인데 기야 말 일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배불러 오는 저를 보고 나가서 돈 벌어오라는 것도 모자라 집에 오면 온갖 집안일에 남자네 할아버지 똥기저귀까지 전부 제 몫이었죠. 2달 살다가 정신이 번쩍 차려져 그 길로 그 집구석과 영원히 끝내고 혼자서 아이를 낳아 길렀습니다. 다행히 딸이 태어나고 부모님이 이런저런 도움을 주셔서 미용을 배울 수 있었고 기술이 있으니 어렵지 않게 혼자서 밥벌이하며 살 수 있게 되었어요. 어쨌든 그때의 기억으로 결혼에 대해서 생각이 바뀌었죠. 딸 낳고 한 번도 그 사실을 부끄러워했던 적도 숨긴 적도 없이 살아왔고 또 그런 저를 이해해주는 좋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서 연애도 어렵지 않게 해왔습니다. 지금도 만나는 분이 계신데 꽤 오래전에 사별하고 혼자서 아들 2 키워오신 분이세요. 이제 3년 넘게 만났는데 그 집 자식들이 은근히 살림을 합쳤으면 바라더라고요. 하지만 제 딸은 굳고 반대입니다. 늙음하게 누구 똥수발 들일 수? 여태 혼자 잘 살아왔는데 뭘 굳이 살림을 합쳐. 그치? 괜히 엄마만 고생하겠지? 딸이 하도 쌍심지를 켜고 싫어하니 저도 맞장구를 치긴 했지만 이제 와서는 남자와 한번 살아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뭐 그건 천천히 생각하면 결론이 나겠죠. 오늘 제가 사연을 보내는 이유는 그게 아니에요. 젊을 적에 제가 겪었던 요새 말로 우픈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입니다. 그때 제 나이가 37이었는데 딸아이가 이제 막 대학을 들어가고 난 후였죠. 그때 제가 미용 기술이 좋아서 시내에서 큰 미용실을 차리고 손님도 넘쳐 날적이었어요. 돈도 부족하지 않게 벌었고 또 제가 자기 관리에 관심이 많아서 또래보다 훨씬 동안이었거든요. 좀 쑥스럽지만 그 덕에 절 보러 오는 남자 손님도 많았답니다. 그때만 해도 세월이 지금 같지 않아서 남자들은 대부분 이용원을 가는 때였는데 제 미용실엔 젊은 남자들이 참 많이 왔어요. 그 중에선 대놓고 절 좋다고 고백하는 사람들도 적잖게 있었는데 그중 기억나는 사람이 있어서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요. 말했듯 제가 37이었는데 그 사람은 제 눈엔 기껏해야 21~22살로 보였어요. 저 사장님이랑 또래예요.
내 나이가 몇인데? 29? 앞서 얘기했듯 제가 동안이긴 했지만 누가 봐도 30 넘은 여자였는데 잘 보이고 싶어서 무리하게 깎은 것 같았어요. 그 모습이 귀여워 웃음이 터졌네요. 아무리 내 나이를 깎아줘도 우리가 또래는 아니지. 아직 얼굴에 솜털도 그대로인 남자가 좋다고 하니 참 난감하더군요. 귀엽다는 생각은 했지만 그렇다고 남자로 느껴지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가 제대로 결심을 한 건지 절 보고 자기가 30이 넘었다는 거예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해. 자기는 딱 봐도 20대 초중반이야. 진짜 잘해야 27? 아니야? 아니라고요. 저 진짜 31예요. 민증 보여주면 될 거 아니에요. 아무리 봐도 거짓말인데 30이 넘었다고 하도 우겨대니 그럼 민증 한번 까보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날은 안 챙겨왔다고 내일 가져오겠다고 하더군요. 거짓말이 들킬 판이니 슬쩍 발을 뺀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무슨 일인지 다음 날이 되어 진짜 민증을 가지고 가게로 찾아왔습니다. 어머나, 진짜 31야? 이름이 현수네? 이름 예쁘네. 근데 자기 진짜 어려 보인다. 그죠? 이제 누나라고 해도 돼요? 근데 누나 진짜 몇 살이에요? 여자 나이 함부로 묻는 거 아니야. 생각보다 나이가 많은 건 사실이었지만 연하한테 관심도 없었고 또 나이를 떠나서 하는 짓이 애기 같은 현수 씨에게 관심이 가질 않았어요. 현수 씨를 보고 있으면 대학 신입생이었던 제 딸아이를 보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참 젊은 혈기가 무서운 건지 현수 씨는 제가 밀어내는 것도 아랑곳 않고 다듬을 머리카락도 없는데 하루가 멀다 하고 미용실에 드나들었습니다. 현수 씨, 더 자를 머리도 없어. 그만 와. 누나가 밖에서 안 만나주니까 어쩔 수 있어요? 뭔 소리래. 누가 누나야. 나 동생 없어. 그럼 이름 불러도 돼요? 누나 이름이 뭐예요? 저 말에 제가 상대를 안 해주니 이번엔 직원들을 붙잡고 제 이름을 묻네요. 내 이름 가르쳐주면 바로 해고다. 저는 농담처럼 직원들 입단속도 시켰어요. 원장님, 그러지 말고 한번 만나봐요. 귀엽잖아. 우리 나이에 누가 저렇게 좋아해 주겠어. 평소에 저랑 언니 동생 하던 직원 하나가 한번 만나보라고 부추기더군요. 야, 미쳤어? 쟤 아무리 봐도 우리 은희 또래로밖에 안 보이는데 저런 애를 어떻게 남자로 보냐? 하긴 너무 어려 보이긴 한다. 그리고 하는 짓도 애기 같아. 귀엽긴 한데 어떻게 생각하면 좀 징그럽기도 하네. 아들이랑 연애하는 것 같을 것 같아. 제 말이 딱 저거였어요. 아들이랑 연애하는 기분이요. 상상만 해도 소름이 돋았죠. 그래서 현수 씨를 더 밀어냈습니다. 그런데 무슨 찰거머리 띠라도 되는지 현수 씨는 도대체 떨어질 기미가 안 보이더라고요. 도저히 싫다는 말로는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나 진짜 현수 씨한테 마음 없으니까 이제 머리 할 거 아니면 오지 마. 누나, 그러지 말고 나랑 데이트 딱 한 번만 해봐요. 아니, 그러지 말고 딱 한 달만. 그때도 나한테 마음 안 생기면 그때 진짜 포기할게요. 너 진짜 끈질기다. 내가 왜 좋은 건데? 지치는 마음에 눈 딱 감고 한 달만 만나볼까 생각이 들어 일단 현수 씨 마음을 확실히 물어보았습니다. 예쁘고 또 멋있고 아무튼 다 좋아요. 그리고 주저리 얘기를 하는데 딱 보니 연애 경험도 얼마 없고
어쩌다 호감 생긴 걸 좋아하는 감정이라고 여기는 것 같았어요. 사람마다 이성에 대한 생각이 다 다르겠지만 저는 호감과 사랑을 착각하는 정도의 어리숙함은 이성으로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안 그래도 너무 동안이라 애 같은데 생각하는 것도 제 기준에선 어리다 싶은 게 깨끗이 단념시켜주는 게 서로에게 좋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일을 끝내고 집으로 가서도 어떻게 끝내야 할까 고민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게 표정에 전부 드러났나 봅니다. 엄마 무슨 일 있어? 표정이 왜 그래? 딸과는 평소에 친구처럼 잘 지내는 편이에요. 하지만 굳이 서로의 연애사를 이야기하는 편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떨궈낼 방법이 없을까 싶어서 딸아이에게 조언을 구했어요. 아니, 글쎄, 가게 오는 손님 중에 한 명이 부담스럽게 너무 들이대네. 뭘 어떻게 하길래? 저는 딸에게 그 사람에 대해 대충 얘기를 해줬어요. 자를 머리도 없는데 일주일에 두세 번은 가게로 와서 내 신상을 묻는 건 물론이고 한 달만 데이트해보자고 조른다고 했어요. 뭐야? 싫다는데도 그러는 거야? 얘 말도 마. 엄마가 싫다는 소리만 몇 번을 했는지 몰라. 근데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되나 봐. 좀 이상한 사람 아냐? 싫다는데 뭘 그렇게 들이대? 그건 그렇고 엄만 그 사람이 왜 싫은데? 그게 그 사람이 말이야. 저는 그 사람의 어려 보이는 외모하며 애 같은 성격에 대해서 딸에게 얘기해 주려 운을 띄웠어요. 그런데 하필 그때 집 전화벨이 울리면서 이야기는 끊기고 말았습니다. 딸에게 걸려온 전화였는데 무슨 내용인지 딸아이 표정이 심상찮더니 나갔다 오겠다고 하더군요. 괜히 밤도 늦었는데 전화기 너머 소리가 얼핏 남자 같아서 걱정이 돼 날 밝을 때 보라고 했습니다.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뭐 급한 일이라서 그러는 거야. 그냥 내일 밝을 때 얼굴 보자고 해. 나도 그러고 싶긴 한데 이 오빠한테 신세진 게 하도 많아서 거절을 못 하겠어. 그 오빠라는 사람 이상한 사람 아냐? 딸아이 일에 가능하면 간섭 안 하자는 주인데 신세진 게 있어서 밤늦은 시간에 나가야 한다니 아무리 모른 척 할래도 걱정이 되더라고요. 근데 제 말에 딸은 배꼽이 빠지라고 웃어댔어요. 세상 남자 하나도 못 믿어도 이 오빠는 진짜 믿어도 돼. 지금도 나한테 울면서 전화한 거야. 요새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는데 잘 안 되나 봐. 맨날 울어. 근데 나도 오빠한테 이런저런 상담한 게 하도 많아서 모른 척 못하겠어서 그래. 워낙 똑부러지는 딸이 확신하는 거니 저도 안심이 되더라고요. 조심히 다녀오라고 말하고 제 고민 상담은 나중으로 미뤘습니다. 딸은 그 오빠라는 사람과 이야기가 길어졌는지 새벽이나 돼서야 들어오는 것 같았어요. 다음날 아침을 먹는데 딸이 먼저 전날 제 얘기를 이어서 꺼내더군요. 엄마, 근데 어제 엄마가 말했던 그 아저씨 좀 이상한 것 같아. 나도 좀 이상하다는 생각은 했는데 어제 그 오빠한테 물으니까 단번에 변태 새끼라고 하더라. 싫다는데 그렇게 따라붙는 남자는 진짜 조심해야 된대. 현우 씨가 무서운 스타일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또 저 얘기를 듣고 보니 사람 어찌하나 싶은 게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그래? 아무래도 남자 마음은 남자가 더 잘 알겠지? 그나저나 그 오빠라는 사람은 뭔 고민이 있어서 한밤중에 전화를 해서 불러냈다니? 아니 그게 그 오빠가 좋아하는 여자가 있대. 오빠보다 몇 살 많다고 하던데 서로 마음은 있는 것 같긴 한데 자기를 너무 애 취급한다잖아. 그래? 그럼 남자다운 모습을 보여주면서 생각을 바꾸게 해야지. 그치? 내 생각도 그래.
그 여자는 돈도 잘 번대. 근데 오빠는 학생이니까 그런 게 더 주눅드나 보더라고. 돈이야 누가 더 잘 벌고 그게 중요하나? 그런 거에 괜히 주눅 들면 그게 더 매력 없어. 그 오빠라는 사람한테 자신감이 중요하다고 얘기해. 그래? 오빠는 또 생각에 눈물 작전으로 갈까 하더라고. 아무래도 연상이니까 모성애를 자극하면 넘어오지 않을까 싶은가 보던데. 글쎄다. 사람마다 그게 또 다르니까. 어차피 여자가 마음이 있다면 이것저것 시도해봐도 나쁠 건 없지. 그리고 비싼 거 아니라도 정성스러운 선물 같은 거 하는 것도 괜찮지. 오빠한테 얘기해줘야겠다. 그날 아침의 대화는 그렇게 끝이 나고 딸은 학교로 가고 저는 미용실로 갔습니다. 오후가 되어 역시나 현수 씨가 가게로 왔어요. 그런데 입구에서부터 평소와 좀 다르더군요. 도대체 무슨 마음을 먹은 건지 옷차림부터 태도까지 전부 낯설었습니다. 평소엔 청바지나 면바지에 셔츠를 입고 다니던 친구인데 그날은 아직 여름도 시작하지 않은 봄이었는데 몸에 딱 붙는 나시에 기지바지를 입고 요새 텔레비전에 많이 나오는 커다란 마이를 입었더군요.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스타일이었지만 제 눈엔 영 양아치 같아 보였습니다. 거기다 옷이 큰 건지 현수 씨 덩치가 작은 건지 누가 보면 형 옷 주워 입고 나왔다 싶었죠. 비틀비틀 걸으며 한 걸음씩 다가오는 게 영 수상쩍다 싶었는데 가까이 오니 대낮부터 술 한 잔 걸치고 왔는지 술 냄새가 진동을 하더군요. 누나, 오늘 끝나고 밥 먹자. 거기다 현수 씨는 말도 짧아졌습니다. 존댓말은 어디다 갖다 버리고 반말을 툭 내뱉더라고요. 하도 어이없어서 일단 모른 척 넘어갔습니다. 오늘은 머리 어떻게 해줘요? 저는 일부러 현수 씨 말에 대꾸는 않고 사무적으로 할 말만 했어요. 그런데 얘가 술이 과했는지 잠시 망설이는 기미가 보이더니 제 옆으로 다가와 테이블을 콱 내리치더군요. 그리고 밥 먹으러 가자고 소리를 꽥 지르는 겁니다. 머리하고 있던 손님들이 다들 놀라서 쳐다볼 정도였죠. 그냥 두면 오늘 사단이 나겠구나 싶어서 일단 좋은 말로 달래기 시작했습니다. 현수 씨 술 마셨어? 오늘따라 남자답게 박력 있네. 오늘은 이만 가고 내일 다시 와. 내일 서비스로 영양도 해줄 테니까 대신 술은 먹지 말고 와요. 마음 같아선 소리 꽥꽥 질러가며 한마디 하고 싶었지만 다른 손님들도 많은데 행패 부리면 어쩌나 싶어서 입 꽉 물고 참았습니다. 다행히 현수 씨도 아예 깡패는 아니라 제 말에 금방 정신을 차리고 집으로 돌아가더군요. 하지만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에도 양아치 같은 차림을 하고 나타나서 이번엔 선물 하나를 내놓고 가는 게 아니겠어요? 그것도 아주 고가의 지갑을요. 현수 씨가 무슨 일을 하는지 돈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지만 사귀지도 않는 사이에 그런 선물은 부담스러웠습니다. 마음만 받겠다고 돌려보내려니 귓볼까지 빨개진 현수 씨가 어쩔 줄 모르는 게 보이더군요. 정신이 없는 게 영 불안해 보여서 몇 번 현수 씨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제 말을 못 듣는 건지 계속 우왕좌왕 하는 것이 무척 당황한 것 같았어요. 혹여 어제처럼 소리를 지르고 행패를 부리면 어떻게 하나 걱정이 되어 급한 마음에 우선 선물을 받았습니다. 고마워요. 잘 쓸게요. 하지만 나중에 기회를 봐서 돌려줄 요량으로 포장도 뜯지 않고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며칠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에도 현수 씨는 가게에 들러 함께 밥을 먹자고 몇 번이나 난폭하게 굴더군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하루 나를 잡아 따끔하게 한마디 했습니다. 현수 씨, 깡패도 아니고 남의 영업집에서 맨날 이렇게 행패 부리면 어쩌자는 거야.
봐주는 것도 한두 번이지. 다른 손님들도 계신데 자꾸 피해주면 나도 다음번엔 경찰 부를 거야. 알겠어? 화가 나서 일단 쏟아내긴 했지만 뒷일이 걱정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며칠 현수 씨를 피할 겸 평소보다 일찍 퇴근했습니다. 그러다 일이 터지고 말았어요. 그날도 현수 씨를 피해 일찍 퇴근하려 나서던 날입니다. 문을 열고 10걸음이나 나갔을까요? 하필 때마침 현수 씨가 가게 쪽으로 오고 있는 거예요. 안 그래도 직원들 말로는 제가 없으니 가게에 와서 한껏 풀이 죽어서 가고 다음 날엔 좀 더 일찍 오고 그러길 반복했다는 얘긴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날은 평소보다 훨씬 이르게 가게를 나서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필이면 딱 마주치고 만 거예요. 누나, 퇴근하는 거예요? 오늘은 같이 저녁 먹으면 안 돼요? 며칠 사이 깨달은 게 있던지 옷도 양아치 옷에서 평소 입던 얌전한 옷으로 바꾸고 다시 존댓말도 쓰더라고요. 어떡하지? 나 오늘 급한 일이 있어서 빨리 퇴근한 거예요. 하지만 받아주면 언제 또 기어오를지 모른다는 생각에 거짓말로 둘러댔습니다. 그런데 현수 씨의 눈길이 제 손으로 가는 게 아니겠어요? 아차 싶은 게 현수 씨가 선물해준 지갑이 아닌 제 지갑을 들고 있었던 거죠. 저는 대번에 변명을 만들어냈습니다. 현수 씨가 준 지갑 너무 예쁘더라. 아껴 쓴다고 일하러 나올 땐 들지도 못하겠어. 현수 씨의 눈빛이 제 말을 미심쩍어 하는 것 같았지만 별 수 있나요? 확인할 방법이 없으니 믿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그때 하필이면 직원 하나가 저를 쫓아나와 이렇게 말한 거예요. 원장님, 저녁에 예약 손님 있는데 이따 현수 씨 가고 나면 집으로 전화 드릴까요? 애써 급한 볼일 있다고 거짓말 해둔 게 한 번에 들통나 버렸습니다. 난리가 나겠구나 생각하고 있는데 이번엔 무슨 일인지 현수 씨가 난리를 부리는 게 아니라 한참 저를 빤히 쳐다보더니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는 게 아니겠어요? 그 모습을 보니 또 괜히 마음이 약해지더라고요. 어린애 울린 기분이라고 할까요? 현수 씨, 오해하지 마. 일보러 갔다가 집에 간다는 거야. 하지만 자기가 가고 나면 전화를 준다는 말을 들었는데 누가 호락호락 변명을 믿겠어요. 현수 씨는 울면서 왔던 길로 되돌아갔습니다. 붙잡고 변명이라도 더 해야 하나 싶은데 또 한편으론 차라리 이참에 끊어내자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미안하긴 했지만 결국 모른 척하기로 했죠. 그렇게 집으로 갔지만 사실 마음이 착잡했어요. 딸이 오면 맥주라도 한잔하면서 착잡한 마음을 털어버리려 했는데 그날따라 딸도 늦게 왔습니다. 오늘 좀 늦었네? 그때 얘기했던 오빠 있잖아. 아니, 그 여자가 아무래도 꽃뱀 같아. 오빠한테 비싼 선물 받아낼 땐 언제고 이제 와서 피한대. 그래? 보나마나 꽃뱀이네. 그 오빠한테 여자는 포기하고 준 선물이라도 도로 받아내라고 해. 돈을 떠나서 호락호락 넘어가면 그런 여자는 집 필요할 때 또 대번에 달려든단 말이야. 사람이 참 우습죠. 괜시리 착잡하던 마음도 남 얘기에 참견하는 게 신이 나서 금방 잊고 넘어가지더군요. 그런데 다음 날부터 제 상황이 웃고 넘길 일이 아니게 되었어요. 현수 씨는 이제 가게로 오는 게 아니라 제가 퇴근하고 가는 길목에서 저를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또 제가 말을 걸면 후다닥 뛰어가 버리고 그러길 며칠을 반복하는 거예요. 가게에서 행패를 부리는 것보다 음침하게 지켜보는 게 훨씬 무섭더라고요.
이러다 뉴스에 나올 일이 생기는 건 아닌지 덜컥 겁이 났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하나 어쩌나 한참 고민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역시나 딸아이가 제 표정이 심상치 않다는 걸 먼저 알아채더군요. 엄마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저번에 말했던 가저씨랑 무슨 일 있는 거지? 저는 딸아이에게 자초지종을 이야기했습니다. 저번에 그 사람 따돌리려고 거짓말을 좀 했는데 그걸 알고서는 퇴근할 때마다 지켜보고 있어. 이걸 어쩌나 싶다. 진짜 큰일 낼 인간이네. 제 얘기를 들은 딸도 심상치 않다고 느꼈는지 다음 날부터 가게로 오겠다고 하더라고요. 오지 마. 괜히 너한테 해코지라도 하면 어떡해. 경찰에 신고를 하든 뭘 하든 엄마가 알아서 할게. 오지 말라는데도 끝까지 가게로 오겠다는 딸을 보니 괜히 말했다 싶은 게 후회되었습니다. 다음 날이 되어 딸은 해도 지기 전에 일찌감치 미용실로 왔어요. 머리나 하면서 기다리지 뭐. 딸까지 먼 일 당하는 건 아닌가 싶어서 걱정이 2배로 느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딸이 말하길 울보 오빠를 지원군으로 불렀다고 하였습니다. 걱정 마. 나도 생각이 있지. 오빠한테 도와달라고 부탁했어. 며칠만 같이 다녀달라고 했지. 좀 있으면 올 거야. 그리고 30분 정도 지났을 때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문에 달린 종이 땡그랑 울리는데 딸아이와 제가 동시에 문을 바라봤죠. 현수 씨. 가게 밖에서 음침하게 기다리던 현수 씨가 드디어 다시 가게로 온 겁니다. 얼마나 겁이 나던지 목소리까지 떨렸어요. 그런데 그때 딸아이가 오빠 여기야! 반가운 목소리로 이렇게 현수 씨를 부르는 게 아니겠어요? 엄마, 내가 주구장창 얘기했던 그 오빠야. 이게 무슨 상황인지 아시겠어요? 저는 순간적으론 이 사람이 제 딸을 꼬여내 저를 어찌 해보려는 심산인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곧 정신을 차려보니 저보다 놀란 얼굴에 현수 씨의 얼굴이 보이더군요. 딸도 현수 씨와 제 표정을 보더니 상황이 이상하게 간다는 걸 느꼈나 봐요. 둘이 혹시 아는 사이는 아니지? 하지만 대답을 들을 필요도 없었죠. 현수 씨의 얼굴이 아주 새빨개졌거든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현수 씨, 우리 딸이랑 친구야? 31살이라며. 우리 셋 중 누가 제일 어이없었을까요? 일단은 딸아이와 현수 씨를 데리고 가게를 나가 근처 호프집으로 갔습니다. 셋이서 맥주 한잔하며 이야기를 끄집어냈어요. 도대체 몇 살을 속인 거야? 그때 보여줬던 민증은 누구 거고? 죄송해요. 딸아이 친구는 잔뜩 움츠러들어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하더군요. 우와, 오빠 진짜 미쳤구나. 나이도 속였어? 너한텐 이것저것 다 얘기한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었나 보네. 그러니까 이야기를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였습니다. 우선 현수라는 이름과 31라는 나이는 전부 형 걸 훔쳐다 갖다 붙인 거죠. 실제로는 23살의 현욱이라고 하더군요. 우연히 미용실에 들렀다가 저를 보고 반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말로는 그냥 첫눈에 반했니 어쨌니 하는데 가만 들어보니 제가 직원들을 챙기는 모습이 좋았나 봐요. 어릴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이 차가 많이 나는 형들과 아버지 밑에서 자란 현욱이는 엄마 같은 여자가 이상형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인지 옛날부터 연상을 그렇게 좋아했대요. 아무리 연상이 좋아도 나이까지 속이고 들이대니? 제가 23이라고 했으면 상대도 안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직도 내가 좋아? 내 나이 37이야. 내일 모레면 40이라고.
나이도 나이지만 친구 어머니라니까 마음이 싹 접어지네요. 현욱이는 부끄러워하면서도 할 말은 다 하더라고요. 너 그나저나 저번에 술 먹고 행패 부린 건 도대체 왜 그런 거야? 얘 원래 술주정 있니? 제 말에 딸아이가 배꼽을 잡고 넘어가더군요. 아니, 엄마가 남자답게 행동하라고 조언해줬던 거 오빠한테 얘기했지. 근데 오빠 남자답게 하랬다고 가게 가서 행패 부린 거야? 그러니까 현욱이는 제 조언을 듣고 터프한 척 하기 위해 행패를 부린 거였습니다. 근데 그게 안 먹힌다 싶으니 선물 공세를 하고 해도 안 되니 모성의 자극을 위한 눈물 작전까지 펼친 거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 조언을 따른지도 모르고 이상한 놈이라고 지레 겁을 집어먹은 거죠. 근데 오빠, 그 여자가 오빠 좋아한다고 하지 않았어? 그래, 나도 그렇게 듣고 조언했던 건데. 아, 저 진짜 처음엔 저한테 마음 있는 줄 알았어요. 맨날 웃어주고 밥 먹었냐 물어봐 주시고. 어린애도 아니고 답답하더군요. 현우가 내가 미용실만 몇 년째 하는 줄 알아? 나 여자 손님한테도 똑같이 해. 그럼 그게 전부 관심 있어서 하는 거야? 그리고 나한테 데이트 신청했을 때 내가 분명히 싫다고 했잖아. 제 말에 현욱이는 고개를 푹 숙이고 한참 말이 없다군요. 그러다 겨우 한다는 말이 선물도 받아주셔서 혹시나 저한테 마음이 있는 건 아닌가 했어요. 이러더군요. 야, 그건 네가 가게 와서 또 테이블 치고 큰 소리 낼까봐 일단 받아둔 거지. 나 그거 포장도 안 뜯었어. 그걸 가지고 날 꽃뱀 취급해? 당장 가져가. 아니에요. 제가 꽃뱀 같다고 한 적 없어요. 은희가 와서 꽃뱀 같다고 자기 엄마도 그렇게 말했다고 얘기해 준 거라고요. 한마디로 제가 절 보고 꽃뱀이라고 조심하라고 했던 거죠. 너 그럼 선물 다시 받으려고 내 뒤 밟은 거니? 그건 그냥 말로 하면 됐지. 왜 사람 겁나게 음침하게 쫓아다니냐? 그게 뒤를 밟은 게 아니라 잊으려고 거리를 둔 건데요. 무척 억울한 얼굴로 상황을 얘기하는 모습을 보니 제가 처음 느꼈던 대로 마냥 애기 같은 아이였어요. 현욱이와 저는 그렇게 오해했던 것들을 전부 풀었습니다. 그건 그렇고 너 진짜 그 지갑 도로 가져가. 학생이 무슨 돈이 있어서 그렇게 비싼 걸 샀냐? 돈 버는 나도 손 떨려서 그 메이커는 아예 구경도 안 해. 어머니, 지갑은 그냥 받아주시면 안 돼요? 그건 제가 어머니께 드리는 선물로 할게요. 야, 징그럽게 어머니가 뭐냐? 차라리 누나라고 해라. 그리고 그 선물 값이 얼만데 그걸 내가 받아. 아닙니다. 제가 죄송하기도 하고 또 어차피 다시 가져가도 제 주변엔 줄 사람도 없어요. 한참 현욱이와 제가 지갑으로 실랑이를 벌이니 딸이 마무리해주더군요. 엄마, 이 오빠네 엄청 부자야. 그냥 받아도 괜찮아. 오빠가 가게에서 행패 부렸다며? 그 값이라고 치자. 정 싫으면 나 주던지. 그날은 그렇게 마무리하고 그 다음부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제가 징그럽다고 그렇게 부르지 말라고 사정사정을 해도 절 어머니라고 부르며 아주 뻔질나게 저희 집에 드나들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여자로 절 좋아하진 않았어요. 아무래도 엄마에 대한 그리움이 저한테 그대로 투영돼 좋아한다고 착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일이 있고 몇 년 뒤에 현욱이는 5살 연상의 여자와 결혼했어요. 그때도 저희 집에 데리고 와 인사시키더군요. 내가 저번에 얘기했지? 은희 어머니인 줄 모르고 한참 쫓아다녔다고. 나한테 진짜 어머니 같은 분이셔.
그러니까 자기도 어머니처럼 대해줘. 저는 졸지에 아들 며느리를 얻게 되었죠. 하물며 요놈들이 아이를 낳고 맞벌이를 할 땐 현욱이 장모님이랑 번갈아 가며 아이를 키워줬어요. 지금도 현욱이와 현욱이 마누라는 저와 부모 자식처럼 잘 지내고 있습니다. 지난 시절 얘기를 하니 저도 모르게 즐거워 말이 길어졌네요. 지금도 가끔 다 같이 모여서 현욱이를 놀리곤 하는데 앞으로도 우리 인연이 지금처럼 쭉 이어지면 좋겠습니다. 곧 있으면 민족 대면절 한가위네요. 코로나로 이래저래 가족들 얼굴 보기 힘들어졌지만 그래도 1년 중 가장 풍성한 날이니 행복하고 즐거운 한가위 보내셨으면 좋겠네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